네, 이제 4강 집단 상담자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집단 상담자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집단 상담자는 그 전문적 교육, 또 훈련을 이수해야 된다. 전문적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상담 관련 그 학위 과정.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석박사 과정에 전문적 교육을 받고 있는 분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훈련을 이수하고 이제 상담 집단에서 훈련을 받는 분들이 집단 상담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하고 이 훈련은 그 집단 상담자를 보조하는 보조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집단원으로도 이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신 분. 이 경우 하나 이제 팁을 제가 드린다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또는 청년 때, 대학생 때 교회에서 그 수련회를 자주 빠지지 않고 뭐 여름, 겨울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유사한 그 집단 그 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 훈련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지금까지 그 경험들을 갖고 있다면 잘 그걸 분석하고 정리하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서 임상 실습을 완수하고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임상 실습을 이제 완수했다는 얘기는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서 임상 경험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을 이끄는 정신건강 전문가로서의 그 자질을 이제 갖춘 분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집단 상담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자 있네요. 상담자입니다. 우리 수정 다운 받아서 여러분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계획, 집단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작업하고 이제 평가일은 재반 절차를 담당하는 분이 바로 이제 집단 상담자입니다. 상담 집단을 이제 계획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미리 집단 상담에 참여할 예비자들을 만나서 집단 계획을 일정 계획을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상담을 통해서 이 내담자들, 집단 참여자들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거죠.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거. 또 평가에 이르는 재반 절차를 이제 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죠. 준비하는 분이 바로 집단 상담자다. 그 다음에 집단의 운영 방식과 역할. 집단의 운영 방식이나 역할이 집단의 이제 목적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집단의 운영 방식과 역할은 집단의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주어진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와 관련한 그 정보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자가 갖춰야 될 전문적인 어떤 역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상담 이론을 알아야 되죠. 상담 이론은 집단 상담에 사용될 그 이론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이제 적합한지는 우리가 집단 상담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정리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이 부분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상담, 집단 상담에 관한 지식. 집단 상담 안에서 개인 상담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 관한 그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 대한 이론, 상담 이론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기술 및 기법을 활용한 작업 수행. 그 다음에 임상 경험. 그 문제 행동을 하는 집단원을 돕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자가 모범이 되어야 될 이유는 집단 상담자가 어떤 한계와 집단의 한계와 규범을 설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규칙 이행을 지도해야 되고, 그래서 규칙 이행을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교처럼, 훈련소 조교처럼 이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관장하는, 일정 표에 의해서 시간 계획이 짜여진 대로 진행을 시키고 그걸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 상담자는 집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 모험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어떻게 그 집단의 프로그램들을 각각 운영할 것인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자 역할이 있는데요. 7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집단 상담자의 역할은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집단 구조화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집단 구조화는 그 집단의 어떤 기본적인 규칙인데요. 집단의 어떤 성격이나 목적, 왜 이 상담 집단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계획했는지, 또 계획할 것인지 그걸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규칙, 또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 기준, 또 지도자의 역할이나 참여자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 집단 행동의 이제 규범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집단 행동의 이제 규범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제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어떤 기준,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직화하고 또 구성원 간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 의미를 알고 순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 규범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범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행동에 대하여 규범적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규범에 따르는 어떤 그 경향,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그 자체를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원의 그 행동 규범, 집단의 이제 모델이죠. 모델 역할. 집단원의 모델 역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집단원의 모델 역할은 집단 상담자가 직접 모델이 되어서 집단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소 실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도록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집단원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의 방향, 또 집중, 또 적극적 경청하는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흐름이나 조절, 집단 구성원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수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어떤 목표 수립, 성취 조력, 집단 목표를 어떤 설정하는 것, 집단 성원들을 위해서 집단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집단 목표는 집단에 참여한 모든 집단 성원들의 그 공통적인 목표가 되고 또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목표를 수립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제 두 가지죠. 집단 상담자는 집단의 그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또 각 그 구성원들의 그 목표도 성취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집단 목표를 이루는데 이제 그 조력하는 그 일이 바로 이제 집단 상담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어떤 그 대부분의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집단 목표의 그 사례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 자기 주장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적 그 관계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인에게 유용한 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피드백은 이제 거울이 돼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기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 있도록 거울이 되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단 상담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좀 그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제 처음 만난 분이나 다른 분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하는데 그 접근하는데 어려운 이제 그 소극적인 분들의 그 어떤 그 삶의 태도를 능숙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집단 구성원들이 협조해서 미리 이제 실험해보고 연습하고 훈련해보는 거죠. 그러한 이제 소심한 분들이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개별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죠. 그러니까 집단으로부터라는 이야기는 그 집단의 그 일정에 참여해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일정에 참여해서 어떤 그 변화를 갖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단 전체의 목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목표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명백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호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단 상담자는 그것을 개별 목표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리 집단 구성원이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설정할 수도 있고 중간에 집단 그 상담 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이걸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성원들을 원조하여 집단 성원들의 개별 목표와 개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계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개별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계들이 설정돼야 됩니다. 집단 성원들의 집단 참여도 향상될 수 있어야 되고 집단에 대한 매력도 그렇게 되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어떤 기준, 그럼 어떤 기준들이 있느냐, 목표 설정의 기준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효과적인 목표 설정 기준 그랬는데 과정보다는 성취로 기술돼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는 성취를 목표로 과정보다는 기술되는 것이 목표 수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조력하는 것이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또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되죠.
이것들을 이제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집단 생활을 통해서 개선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가능한 표현으로 기술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 것이 돼야 되죠. 이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목표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은 문제 상황의 호전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지만 이제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감정 처리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실제 집단 구성원 간의 그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개선해 가고 발전하는 호전하는 그러한 집단 상담 과정에서 개인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단 상담자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이제 사회적 관계나 그 감정 처리 문제가 미숙한 분들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죠. 이 참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통해서 사회성 문제, 정서성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구성원의 가치관과 문화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가치와 문화는 하루아침에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다양한 그 독특한 그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조력해 줄 필요가 있죠.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면 시도한다면 집단 상담자는 집단 참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내가 이걸 하겠다. 오늘 내가 그 어떤 생각을 집단 구성원들에게 내가 발표해서 이해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주제가 정해지겠죠. 개별적으로. 그러면 집단 구성원 앞에서 발표하게 합니다. 진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들이 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 해줘야 됩니다. 뭔가 좀 어설프면 잠시 있다가 또 발표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가 예를 들면 20명이 참여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한 5명이 좀 상대방에게 또는 직장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발표하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걸 좀 바꿔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걸 미리 정하면은 15명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5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 5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5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죠. 도와줘야 되죠. 이 또 역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수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기간을 정하고 명시할 필요가 있죠.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목표가 설정되면 문서화하고 종결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과 함께 목표 성취 정도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성취된 그 어떤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또 집단의 어떤 그 성취도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종결 단계 이후에 그 이제 평가를 통해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이제 주제로 올려져서 계속해서 목표 설정을 위해서 집단 상담자도 노력하고 참여자도 노력하고 또 참여자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활동할 때 함께 참여한 구성원들도 함께 이제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자 역할 중에서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선별 및 선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고려해야 될 점이 참여 동기를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언어, 대인관계 이런 거. 그러니까 참여를 왜 하게 되는 그 동기를 누가 지금 알아야 돼요? 집단 상담자가 개별적으로 다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 화법, 그분이 이제 그 대인관계에 어떻게 좀 원만한지, 원만하지 않은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래서 책임, 도전의식,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 이제 기본적 심리적 어떤 소양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통찰. 그래서 심리적 그 어떤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통찰이 가능하죠. 그리고 호감, 공감 이런 능력도 이제 필요하죠. 그 호감이나 공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출석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면 이제 일주일을 하게 되는데 이틀만 참여하겠다 그러면 참여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빠져야 될 상황이면 그 참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경험에 대한 표현력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경험을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에 정서적으로 어떤 자극을 미치게 될지 집단에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서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와 이 정서, 감정 처리 능력은 그 집단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의 그 이슈가 될 겁니다. 감정 처리가 안 되면 이제 충동적 성격으로 상대방이 이제 공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전이 문제를 지닌 사람, 너무나 심한 전이를 겪는 분은 집단 상담에서 좀 특이한 그 어떤 그 태도를 보이겠죠.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심하게 웃거나 웃음이 그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분들은 조금은 그 전체를 위해서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집단이 또 구성될 필요도 있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선별하면 안 될 분들 누굴까요? 그건 이제 전체 해가 되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점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이분을 위한 모임이면 한 5명 이렇게 모일 수는 있지만 한 20명 이상 이렇게 10명 이상의 독점 성향이 강한 분은 집단의 다른 집단 구성원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집단 선별하는 가운데 선발할 수 없죠.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대적인 성격, 그 다음에 공격성, 과잉 행동, 자살 사고 의식, 그 다음에 혼란한 정서, 그 다음에 정신병리, 분열, 편집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반사회적, 그 다음에 위기심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사람. 근데 위기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개인 상담을 통해서 또는 5명 미만의 그 치료 집단으로 이렇게 구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가능하면 언제 선발해야 돼요, 언제 체크해야 되고 집단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발, 합격자 통보해서 그래서 집단에 도움이 될 분들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별하면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작업을 실행해야 돼요. 누가? 집단 상담자가. 집단 상담을 실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본다면 집단의 이제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솔력이라든지 리더십을 이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집단 작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한 집단 응징력을 조성하는 것. 이것도 집단 상담자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 피드백 교환의 활성화. 피드백. 그 다음에 집단 지도력의 분배.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 이제 관리자를 세워야죠. 집단 리더자를 세워서 중간 리더자를 세워서 유임하고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가장 적합한 구조화는 조장을 세우는 거죠. 팀장이나. 그래서 중간에 팀을 나누어서 20명이면 5계조로 하면 4계조로 하면 5명씩 4명의 팀장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 팀장을 통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규범의 적극적인 실천. 그 집단을 잘 통제하고 성공적으로 집단 상담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그 집단 규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권장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불가피성 인정과 적극적 해결 이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이제 과제를 부여해야 됩니다. 실천 가능한 그것도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자 역할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자 역할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집단 진행과 집단원의 참여에 대한 평가. 그래서 집단 효과나 집단원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 집단원의 참여를 평가하고 집단원의 신뢰 수준과 집단 응집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죠.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한 초점을 평가하고 퇴출 집단원을 선별하고 중도 포기 집단원 또 집단원을 충원하는 것, 비밀을 유지시켜 주는 것. 그래서 집단 진행과 집단원의 참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목록들을 정리해 본다면 이제 집단의 어떤 효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집단원의 관심도, 그 다음에 참여 이런 것도 평가해야 됩니다. 각 집단원의 참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집단원 간의 신뢰 수준과 집단 응집성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내용과 과정에 대한 초점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퇴출, 중간에 중단했던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선별했는지. 왜냐하면 스스로 참여를 포기한 분도 있겠지만 집단 전체를 위해서 이제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분도 있죠. 그 다음에 중도 포기 집단원, 그 다음에 충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해야 되죠. 비밀을 유지시켜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모험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시적절한 해석을 제공해 주는 거죠. 집단 과정에서 자신이 시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자신 있게 이제 대화할 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는 거. 그 집단원은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분을 위해서. 그 시적절한 해석을 제공해 주는 것.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너무 다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